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24년도 연말에 가족 콘텐츠로 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주요 내용이 우리 가족이 농수축산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셀러님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한 분은 이거 제가 가서 배울 수 있나요? 혹은 다크맨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농수축산물 식품 위탁은 강의 안 하시나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이 유튜브 콘텐츠가 구매대행, 그리고 로켓그로스, 그리고 사입, 그 다음에 위탁 부분까지 콘텐츠가 나가는데, 물론 저보다 더 앞선 선배 셀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 좀 늦게 시작하신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저보다 매출이 다 높으신 분들 많죠. 네, 근데 저는 타겟이 부업으로 50만 원을 벌고 싶은 분들 계시고, 100만 원 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사업으로 인해서 부업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번 다음에 억 단위까지 가시면서 부업에서 전업으로 전환하시는 그런 셀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식품 위탁 같은 경우는 직장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인분들의 50만 원 혹은 100만 원 벌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이론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실습상으로는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강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고민을 해보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가족이랑 찍었던 게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사실 식품 위탁이 가족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르는 상품도 없고, 네, 그래서 행사가 매일 있어요. 이번에 1월 말에 이제 설날이니까 지금 또 선물 세트가 왕창 나갈 준비도 계속 되고 있어서 이번 주부터 발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선물 세트도 나가고 여러 고정적으로 나갔던 식품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키워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흔한 상품들이 아니고 특이한 상품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재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위탁이 비슷해요. 근데 키워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 재고 리스크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로켓 그로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이 맞나? 약간 의문도 많아요. 물론 유튜브 시장 강의 쪽 보면은 많죠. 그런데 식품 위탁은 거의 셀러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경쟁이 많다 해도, 제가 쇼츠나 아니면 롱폼에서 말씀드렸죠. 이 식품 인상 가격 폭이 왔다 갔다 한다. 편차가 너무 크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처럼 그냥 상품 냅두고 고인물처럼 잘 팔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품 위탁은 한 번 업로드 했으면, 전 수동으로 업로드 하거든요. 수동 업로드를 했으면은 계속 잘 팔릴 수 있도록 가격 조정도 해주고 상세 페이지도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마케팅 작업도 조금 필요해요. 아무리 위탁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 겸 위탁 판매 중 이 식품 위탁은 어떤가, 그 식품 위탁 중에 농수축산물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저희 다크맨 채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위탁 판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어느 곳이든 다 똑같아요. 식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저 같은 경우는 왜 위탁 판매 쪽으로 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사입을 해요. 다크맨은 이 중국 구매 대행을 했다가 이제 사입을 넘어왔어. 그래, 이해됐어. 근데 왜 갑자기 위탁이야? 중국 사입을 하면서도 인증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증받아야 될 부분은 전자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식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증이 쉽냐고요. 더군다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아서 그럼 차라리 이 인증을 받은 공급처한테 상품을 공급을 받아서 차라리 위탁 판매하는 게 낫겠다. 사입하는 데 있어서 인증받지 않은 상품들을 내가 판매를 하고,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품목들은 위탁 판매를 해서 조금이나마 파이프라인을 꽂혀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으로 기획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제가 유튜브로 찍다 보니까 부업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탁 판매 공급처 B2B 이 공급처가 있고요. 셀러 B2C 우리가 있겠죠. 자, 공급처 한번 먼저 볼게요. 공급처 보면 도매처가 있겠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도매매, 도매구, 오너클랩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매처 중에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공도 해줘요. 네, 무조건 해주고요. 그리고 택배 송장 번호 공유. 우리가 도매처에서 상품 발주를 받으면은 공급처 때 보내줘요. 보내주면은 이제 도매처가
발주를 확인하고 택배 출고를 신청을 해서 송장 번호가 한 저녁쯤에 나옵니다. 그 송장 번호를 저희한테 공유해주면 샵마이나 마켓 다 들어가서 송장 번호 기입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정산 받고 끝나는 한 사이클이 도는 건데, 그래서 도매처는 뭐가 있겠냐, 각 상품을 위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흔히 말해 저 같은 경우는 인증받기 어려운 것들 있으면은 그런 품목들을 아예 저는 그 공급해주는 업체한테 요청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 상품을 위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보죠. 도매몰. 어떤 도매몰이 있나? 식품 위탁 공급처겠죠. 그 중에 농락 카페라고 있어요. 엄청 큰 카페가 있는데 농산, 수산, 축산 다 한 곳에 모여있는 카페에 현지 분들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있고요. 이때는 식품 공급처가 있는데 우리 중국 구매대 했을 때도 1688이나 타오바오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일본 구대 같은 경우는 라쿠테, 아마존 JP 이렇게 있었는데 그 비슷한 국내 공급처도 있습니다. 그 공급처에서도 상품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도 제공해주면서 상품도 한 개 주문 들었을 때 바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인 공급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공 당연히 해주죠. 도매처 제공해서.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농락 카페에서도 진행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농락 카페에서 바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농락 카페에 그 현지인 공급처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한테 가입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막 다른 생활용품 판매하고 있는데 나 식품 팔고 있어. 그럼 그분이 사이트를 보고 절대 안 열어줘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도 제공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인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대표님들이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식품 공급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식품 카테고리가 좀 있어야 그때 바로 뜰 수가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내가 관련되지 않는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식품 위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이트를 공유해줬기 때문에 열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택배 송장번호 공유는 오픈마켓 또는 샵마인에 등록을 합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각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제 카카오까지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배송줄 넘어가서 고객이 잘 받았으면은 배송 완료. 그 다음에 리뷰 달렸으면 바로 정산이 되는 거고, 다음 날에, 혹은 리뷰 잘 안 달리고 계속 웃기면은 한 일주일 안에 들어옵니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공급처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공급처는 이 순으로 패턴을 돈다. 네,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위탁 같은 경우는 큰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급처를 많이 수집해 놓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내가 상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업로드를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은 뭐냐? 우리 일 한번 볼까요? 소매업이죠.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이고요. 각 도매처에서 상품을 공급을 받습니다. 위에 공급처에서 받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상품을 받았으니까 오픈마켓을 한번 가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픈마켓은 어느 마켓이 있냐? 여러분들 다 아는 네이버 쪽으로. 근데 왜 네이버만 띄워놓은 거죠? 저는 네이버는 수동 등록을 하거든요. 저는 사입부터 당연히 수동 등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겠는 거야. 수동의 힘을. 그래서 위탁도 수동 등록을 진행해야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해서 수동 등록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엔진이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수동 등록을 하면은 그 상품을 프로그램 하나를 가져와서 다른 마켓에서 쫙 뿌리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넥스트 엔진, 플레이 오토,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넥스트 엔진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넥스트 엔진에 쿠팡, 지옥션, 11번가, 카카오까지, 카카오도 구매 대행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거의 오픈마켓에서 판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카카오까지 판매하고 있고요. 쿠팡부터 한번 볼게요. 반품률이 높아요. 전 그래서 쿠팡은 그로스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윙이랑. 근데 위탁은 쿠팡을 잘 안 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매출을 더 높기 위해서는 쿠팡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로스를 하니까 사실 쿠팡은 위탁은 빼자. 쿠팡을 초기에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매출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좀 더 벌려면은 쿠팡도 하셔야 돼. 저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네, 식품 위탁할 때도 쿠팡에도 상품을 업로드 해야 된다. 자, 그 주문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반품률이 높은 쪽에서도 한 11% 수수료까지 생각을 하고 반품률도 이 정도 생각한다 가정했을 때는 업로드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함부로 반품하기 어려운데 쿠팡은 냈다 그냥 바로 반품 진행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당치 않아서 다른 마켓도 반품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이 쿠팡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예상이 들어서 안 했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지옥션 대체적으로 반응이 빨리 와요. 무료 광고도 해주고 있어요. 언제? 신규 사업자가 바로 입점한 다음에 판매한 경우 그때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CPP라고 기간을 둬서 이 상품을 AI가 전체적으로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비싸게 상품이 올라간다면 몇백만 원 매출이 금방 날 수도 있고요. 싼 상품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일주일 안에 막 나와요. 네. 적어도 진짜 7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신규 사업자를 한번 제가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좀 비싸죠. 13%. 이거 감안해야 되세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11번가는 다양하게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고 수수료도 비싸다. 수수료만 좀 싸면 좋거든요. 왜냐면 11번가 지옥션 이쪽 진짜 주문 많이 들어와요. 쿠팡처럼 두 개 마켓이 엄청나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구매대 같은 경우는 여기 글로벌 셀러스 잘 들어올까? 이거 개인 통관번 받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식품 위탁은 그럴 필요가 없어. 통관번호 아니야. 국내 위탁이다 보니까 국내 계정 오케이 노출 잘 돼. 그래서 더 좋다. 근데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는 감안해서 이 마진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 자, 카카오 요즘 대세죠. 깔끔해요. 네이버처럼 진짜 시스템이 깔끔해요. 깔끔하면서도 수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네, 엄청 저렴하고요. 거의 3%? 그래서 카카오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카카오도 올리면 좋다. 자, 밑에 제가 가격 조정을 썼는데 왜 가격 조정을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상품을 올리고 다른 마켓도 올렸다 했잖아요. 근데 다른 마켓을 보시면은 수수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11%, 13%, 13%. 주로 잘 들어오는 마켓들이 13%, 10%대 이상이면 네이버가 한 4에서 6%란 말이에요, 수수료가. 그러면은 네이버 가격에 다른 마켓을 더 올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사과가 14,000원이야. 그러면은 다른 마켓은 적어도 최소 2,000원 더 올려줘야 돼요. 16,000원. 아니면 좀 더 비싸게 18,000원까지. 그래야 수수료 감안해서 쿠폰 등록도 있는 것 같아서 쿠폰 등록도 다 빼주고 해야 마진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그 순위 노출에 판매율에 이게 다 살아남는 겁니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업로드만 하고 끝날 게 아니다. 중국 구매 대행처럼 똑같은 게 아니다. 위탁 상품은 상품을 업로드 했으면 가격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오픈마켓이 있으면 폐쇄몰이 있겠죠. 폐쇄몰 한번 조금 알아볼까요? 폐쇄몰은 수동 등록이 있어요. 수동 등록을 하면서 토스랑 오레이즈, 멸치 쇼핑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쓴 거고요. 거의 주가 식품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토스, 오레이즈, 멸치 쇼핑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마켓은 토스랑 오레이즈 반응 좋습니다. 근데 오픈마켓처럼 확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주문 발주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토스, 오레이즈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다. 네, 매출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폐쇄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마켓 위주로 올려야 되는데 폐쇄물은 위탁 사입은 돼요. 그러니까 식품 위탁은 위탁이니까 토스든 오레이즈든 멸치 쇼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쇼핑몰에서도 내 상품을 업로드를 해서 하나라도 판매가 되면 매출 잡히고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더 좋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문 관리가 하나가 남죠. 우리 셀러 할 일은 사실 상품 업로드 등록하는 거, 주문 처리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자, 샵마이는 주문 관리 통합 솔루션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주문 받는 거랑 CS 긴급 문의사항 게시판 달리면은 고객이나 마켓에서 긴급 문의사항이 달리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가 무료인 거고요. 22,000원이 든다는 거는 우리 택배 송장 있잖아요. 택배 송장을 받으면은 각 마켓 다 들어가야 돼. 더군다나 대표님들 사업자 많으면은 계정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샵맨 한 프로그램에
이 계정들을 다 넣었어.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오든 문의사항이 들어오든 반품건이든 이런 것 알림이 다 뜹니다. 그걸 다 한 프로그램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사업자 계정이 아니라 대표자 계정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 22,000원을 받고, 그리고 식품 위탁이 금방 반응이 오고 금방 주문 건수가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에 10개 이상이 들어온다, 주문 건수가 발주 보내는 게 10건 이상이 묶였다, 그 이상인 사람이 쓰는 게 가장 좋다. 그 이하는 뭐 마켓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링크는 그냥 샵마이 링크라서 그냥 넣어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픈마켓 폐쇄몰은 토스는 샵마이 적용이 안 돼요. 토스는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고 따로 주문자랑 수치인 이거 다 확인을 해서 따로 발주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수기 등록, 수기 주문 관리 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엑셀 발주 수기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만약에 공급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자, 처음에 공급처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뭐 농락 카페든 어느 공급처든 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어떻게 받아요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로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업로드를 하면 되냐? 가끔 비율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그램, 그리고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 가서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고요. 오픈마켓으로.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제공해 주는 대로 쓰면 되는데, 제공해 주는 대로 쓰면은 경쟁률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제디터라는 AI 프로그램 제가 올렸던 거, 그거 참고하시면서 제디터를 돌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도 된다. 그리고 폐쇄몰은 마켓 기준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달 매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났냐. 제가 첫 달이 이게 참 애매해요. 한 열흘 정도였거든요. 근데 열흘인데 진짜 3일 안에 빡세게 업로드를 해서 2주 좀 안 됐을 때 해가지고 보시면은 총 주문 할인 금액에서 236만 9,600원 이 매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은 조금 연말이 다가와서 1,1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마진이 10% 이상이 됐을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아까 200만 원 있었을 때는 23만 원이나 2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제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고 싶다, 부업으로 한번 진행하고 싶다, 그 타겟을 잡았잖아요. 그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시니까 공개해야겠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매출이 나오고 순위 마진까지 계산하다 보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이론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이 식품 위탁을 어떻게 한번 매출을 내서 나도 돈을 벌어봐야겠다, 다크맨처럼 해봐야겠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사실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쑥스럽긴 하지만 하나씩 밟아가면서 그로스랑 사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님들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꽂으면서 수익도 계속 벌어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의 키워드 공부하는데 어렵고,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고, 너무 특이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사입은 또 재고 리스크가 있고, 키워드도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너무 어렵고. 근데 그로스는 사입은 했어. 근데 마케팅은 뭐 크게 할 건 없는데 광고는 또 해야 되고, 마진은 너무 낮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매출이 너무 높은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중국구대, 로켓그로스, 사입.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근데 나는 부업으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면 톡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추가적으로 콘텐츠가 나갈 수가 있다면은 만들어서 더 나갈 건데, 아마 저도 제 사업을 인해서 이 콘텐츠는 기회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을 구성해서 같이 소규모로 해서 셀러님들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도가 되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목표를 잡고 이 목표에 도달해서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이 콘텐츠를 찍고 여러분들께 앞서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성장하자. 같은 셀러로서 성장해야지. 성장하면은 뭔가 행복하잖아요. 네. 나만 돈 벌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위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부족하고요. 부족한데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대표님들 계시면은 서로 돕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같이 도와가면서 성장해가는 다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